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에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 두 숫자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의 풍경, 경기도 외곽의 작은 카페, 매주 목요일 오전 60 넘은 남자 5명이 모입니다. 처음엔 다들 반가웠습니다. 회사 다닐 때 같은 부서였던 사람들, 50대에 하나둘 퇴직하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목요 클럽이었습니다. 모임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명 중 1명, 편의상 그를 박 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임의 분위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박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거기 20년 전에 갔다 왔어.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지. 진짜 옛날 정치가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누군가 손자 이야기를 꺼내면 애들 교육은 내가 좀 알아. 우리 애는 내가 어릴 때부터 딱 잡아줬거든. 요즘 부모들은 너무 풀어줘.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그 병원? 나 거기 원장이랑 친해. 한마디 해줄게. 거기 원장이 실력은 있는데 좀 까다롭거든. 내가 아는 데가 따로 있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박 부장의 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자기가 더 많이 경험했고, 자기가 더 넓게 연결되어 있다는 방향으로.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래, 박 부장은 원래 저래. 두 번째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세 번째엔 박 부장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커피를 홀짝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임이 지나고 5번째 모임 날, 카페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은 박 부장 혼자였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 미안. 그리고 또 1명. 나도 손자 봐줘야 해서. 또 1명. 몸이 좀 안 좋아. 박 부장은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다 마시도록. 그리고 혼자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왜 이러지? 삼척동자란 무엇인가?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을 저는 삼척동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삼척동자는 세자짜리 어린아이, 즉 누구나 다 안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척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세 가지 척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라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이란 무엇인가? 잘난 척은 단순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상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우리 때는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 요즘 것들은 나약해.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경험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위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2번 다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는 척이란 무엇인가? 아는 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정답을 말해버리는 것. 아, 그거 나 알아.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 한마디가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답을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말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있는 척이란 무엇인가? 있는 척은 돈이나 인맥 자랑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는 나한테 말해. 해결해 줄게. 우리 애가 거기서 일해. 이런 말들은 처음엔 도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자랑 소재가 되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그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 부장 같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확인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는 그 확인을 일에서 받습니다. 성과, 승진, 월급, 후배들의 존경.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확인의 통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함이 없고, 더 이상 부하 직원이 없고, 더 이상 매달 성과를 보여줄 무대가 없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과거의 경험, 쌓아온 지식, 만들어 놓은 인맥, 이것들을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마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어질수록 그 욕구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왕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왕따를 학교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어른이 되면 사라지는 일.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른들 사이의 따돌림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훨씬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왕따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대놓고 배제합니다. 너 우리랑 놀지 마. 어른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모임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카톡 답장이 늦어지고 나중엔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은 처음엔 상황을 잘 모릅니다. 다들 바쁜가 보지.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다들 안 좋나 봐. 그렇게 합리화를 하다가 어느 날 명절이 지나고 생일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도록 연락 한 통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우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외로움은 느낌이 아니라 병입니다. 박 부장 이야기의 결말. 다시 박 부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요 클럽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날, 박 부장은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 바빠. 모임이 잘 안 되네.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박 부장은 잠이 안 왔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카톡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목요 클럽 단체방.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자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갑시다. 읽은 표시는 넷 다 떠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오랫동안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변화의 시작은 이 질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대화할 때 주로 말하는 편인가? 듣는 편인가?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아니면 내 경험을 먼저 꺼내는가?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는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불편한 대답이 나온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3초 법칙.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3초를 참으십시오. 그 3초 동안 상대의 이야기에서 뭔가 더 물어볼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이 한마디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자랑은 물어볼 때만 경험이 있다고 해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 꺼내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올 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대화할 때 상대의 이름이나 호칭을 자주 부르십시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박형은 어디 계셨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다시 옵니다. 네 번째, 공감 먼저, 해결 나중. 상대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첫 반응이 해결책이면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 말 대신에 그게 많이 힘드셨겠다. 이 말을 먼저 하십시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 때는, 우리 애는, 내가 있을 때는, 이 세 문장은 가능하면 꺼내지 마십시오. 비교는 항상 누군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낮아진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 부장의 두 번째 시작. 그날 밤 잠 이루던 박 부장은 다음 날 아침 가장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요즘 어때 보여? 갑작스러운 질문에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너 모임 나오면 항상 내 얘기만 하잖아.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어. 그게 좀 피곤해. 박 부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박 부장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가 커피 살게. 나와줘. 한 명이 답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또 한 명. 오랜만에 얼굴 보자. 카페에 앉아 박 부장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냥 들었습니다. 끼어들고 싶은 순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오늘 좀 달라 보이더라. 박 부장은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변해야지. 진짜 어른의 기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를 기준으로 어른을 정의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른, 경험이 많으면 어른, 더 많이 알면 어른.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가 방 안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인 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입을 여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경험을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상대가 말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모임에서 항상 환영받습니다.
전화하면 반갑게 받습니다. 명절에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풍요입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만이 아니라,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신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내가 아직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남게 합니다. 당신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만듭니다.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삼척동자는 왕따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